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기 풍경은 제주도의 풍경입니다. 선생님들 제주도 풍경 보시면서 속 시원함을 좀 느끼시면서 이 수업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선생님들에게 안내해드린 손운동법 선생님들이 집에서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운동을 하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왼손으로 선생님들 코를 만집니다. 오른손은 귀를 만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손뼉을 치는 것은 3번 짝짝짝 이렇게 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손으로 코를 만진다. 왼손으로 귀를 만진다. 다시 짝짝짝. 그 다음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동시에 만집니다. 왼손으로 코를 만지면서 오른손으로 동시에 귀를 만집니다. 제가 하나 이러면 동시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짝짝짝. 그 다음 오른손으로 코를 만지면서 왼손으로 귀를 만지면서 짝짝짝. 이거 머리를 조금 써야 되죠. 제가 손을 움직이면서 머리까지 쓰는 것이 선생님들의 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왼손으로 코, 오른손으로 귀, 짝짝짝. 오른손으로 코, 왼손으로 귀, 짝짝짝. 동시에 합니다. 하나, 짝짝짝. 둘, 짝짝짝. 예. 앞으로도 이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더 해보는 기회도 가지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댁에서 한 번씩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잘 살아가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한 10년 전에는 웰빙이 아주 붐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은 잘 나이 들어가는 웰 에이징입니다. 우리가 웰빙, 웰 에이징, 그 다음에 웰 다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은 우리말 두고 영어를 쓰느냐고. 아파트 이름도 영어로 적어서 찾아갈 수도 없다고. 혹시 이 장면 보시고 왜 웰다잉이라 했나? 좋은, 잘 죽는 것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꾸지람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웰다잉으로 표현했습니다. 선생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웰다잉이라는 것은 품이 있는 마무리를 말합니다. 어떤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일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불행들은 우리들에게 수시로 찾아왔죠. 그런데 내 삶의 끝자락에서 가장 큰 불행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되돌릴 수도 없는 그 시간에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는 것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그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예, 다행스럽게도 있습니다. 지금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 삶에서 미리 죽음을 생각해 보면서 남아있는 삶을 소중한 것들로 채우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바로 지금 여기에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오늘을 잘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죽음을 생각해 보자는 것은 죽음 자체나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하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도 많은 배움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해 왔는데 제가 받았는 많은 교육 중에서 저는 지금의 저에게 가장 의미 있는 교육은 죽음 교육을 받았는 것입니다. 죽음 교육을 받으면서 저는 저에 대해서 한 가지 알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저는 미처 제가 어느 날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떠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 그 순간 저는 나는 잘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 순간 이 삶을 잘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피해갈 수 없는 죽음.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한 것이 결국 어떻게 잘 살 것인가 하는 결론에 달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품위 있게 내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준비된 이 죽음에 대한 어떤 내용은 참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렇게 안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존엄사법이 통과하여 2018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종 환자로 하여금 품위 있는 임종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은 조성되었습니다. 그럼 이 제도적 기반 하에서 우리 개개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죽음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삶을 한 번 더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죽음 교육의 좋은 점은 무엇인데 그 죽음 교육 안 받아도 어차피 때가 되면 다 떠날 건데 미리 받으면 무엇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한마음 돌려서 생각해 보면 이 죽음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죽음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 미리 생각해 봄으로 해서 선생님들은 세 가지 좋은 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 살아있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두 번째, 내가 무한한 삶이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은 떠나야 하기 때문에 내 남아있는 삶의 숙제가 무엇이지 생각하면서 주변 정리를 하면서 남아있는 시간을 좀 더 유용하게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어느 날은 떠나야 하는 내 삶의 마무리를 위하여 또 삶의 소중함과 이 살아있다는 것의 훌륭함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럼 행복한 마무리는 무엇을 행복한 마무리라고 하는데 내 삶에 힘들고 고달픔이 많았다 하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 인연이 되었던 가족들과 서로 고마웠던 마음을 나누는 그 모든 것을 안고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을 행복한 마무리라고 합니다.
미국 예일 대학의 철학과 교수인 셀리 케이큰 교수는 죽음의 속성을 죽음의 필연성, 가변성, 예측 불가능성, 죽음의 현재성 등으로 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죽음의 필연성이라는 것은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가변성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른다. 예측 불가능성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죽음의 현재성은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이러한 죽음의 속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이유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죽음이 왜 두려울까?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끝나고 내가 인생에서 누렸던 많은 소중한 것들과 이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죽음을 맞이할 즈음의 고통, 혼자서 겪어야 하는 그 고독한 순간들, 그리고 비인격적인 임종의 순간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두렵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속성에서 필연성, 가변성, 예측 불가능성, 현재성 이외에도 죽음은 이런 특징도 있습니다. 죽음은 생전에 경험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 죽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이 세상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럼 이 죽음에 대한 불안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데 무엇에 대해서 불안할까요? 이제 나 자신이 죽음을 향해 있다는 것에서 생기는 불안이 있습니다. 또 내가 생명을 잃고 모든 것을 상실한다는 것에서 오는 어떤 불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일어날 어떤 미지의 판결이라든가 처벌 같은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두렵고 가슴 아픈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작별이 가장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안긴 부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스러움, 그러한 것들이 선생님들에게는 불안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많은 임종 환자들이 후회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병을 고쳐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집중한 나머지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고 했습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질병 치료에 중점을 둔 의학, 그래서 환자의 인격적 존엄성이나 자율적 선택권은 과연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떠나는 그 순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환자의 남아있는 생명과 삶의 문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인연 맺었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자녀들과 관계가 좀 뜸해진 선생님도 계실 거고, 누군가와 오해로 인해서 아직 용서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선생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야속함, 그리고 풀어야만 하는 여러 가지 감정의 문제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죽음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는 우리가 죽음을 직면해서 혹시나 내가 말기 어떤 심각한 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우리 인간이 겪는 심리적 5단계를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단계 5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처음에 내가 암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는 부정합니다. 설마 그럴 리가. 오진일 거야. 다른 병원에 가서 한 번 더 진찰을 받아야 되겠어.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는 평소에 건강을 잘 챙겼는데,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그리고 만일에 젊은 날에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는 타협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만 살려주시면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우리 아이 결혼할 때까지만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체념의 순간도 옵니다. 우울한 상태에 빠지는 거죠. 이 우울한 상태에 빠질 때 옆에 계시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때 선생님들은 누구와도 만나고 싶지 않고 혼자 있고 싶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 우울한 기분을 떨치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분이 우울한 기분을 느끼게 그냥 옆에서 말없이 함께 해주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수용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나의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수용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으면서도 체념의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선생님들은 그래, 이만하면 한 세상 잘 살았다 하면서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면서 어느 날은 떠나야 함을 수용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말기암 진단을 받은 친구와 가족을 돕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지, 많이 힘들겠구나. 내 마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혹시 찾아뵐 수 없어서 전화를 할 때는 진심 어린 마음이 아니면 전화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를 할 때는 가능한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어떨 때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는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울지 마라, 힘내라. 이런 말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말기암 환자가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힘들면 힘들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시간들을 의미 있게 보내면서 선생님들이 살아왔던 그 순간순간들의 좋았던 순간들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앨범을 보면서 선생님들의 과거를 회상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이 시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기적이었던 삶에 대한 후회가 됩니다. 내가 좀 더 돈을 왜 못 모았을까? 왜 좀 더 큰 아파트에 살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는 이 시간에 되지
않습니다. 후회보다는 속이 좁았던 자신의 모습, 이기적이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그러면서 살아내기가 바빠서 앞만 보며 살아왔는 세월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가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죽음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삶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육체만을 지닌 인간일까요? 죽음은 단순히 돌아가심, 떠남만을 의미할까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20년이 되고 시어머님이 돌아가신 지도 한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살아계셨을 때의 그 모습은 돌아가신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지금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죽음은 단순한 돌아가심과 떠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나의 삶에 있어서의 마지막, 나와 관계되었던 사람들과의 인연에 있어서 고마웠던 마음, 또 용서하는 마음을 할 수 있는 내 삶의 마지막을 완성시켜주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책에서 주인공 엘마 할머니의 이야기를 몇 장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말기 암 진단을 받고 살아가시는 시간 속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까지 즐기면서 살고 싶어 엘마 할머니는 병에 대해 알고 나서도 지금까지의 생활 그대로 지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아침에는 언제나처럼 노인클럽의 아침 식사 모임에 나가십니다. 외출할 때는 화장도 잊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충분히 오래 살았으니까 때가 되면 조용히 눈을 감고 싶구나 라며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병이 심해져 의식이 없어지더라도 의료기구를 잔뜩 달아서 무리하게 생명을 연장시키지 말아달라는 서류에 서명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조금도 슬퍼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걸을 수 없게 되거나 식사를 할 수 없게 되고 점점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들겠지만 이것은 내 몸이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할머니는 무서워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죽음이란 말이지. 영혼이 육체를 떠나 여기와는 다른 세상으로 갈 뿐이니까 말이야. 엘마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말이야,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하단다. 실패를 했던 일이나 괴로웠던 일들도 지금은 좋은 추억으로 느껴져. 사이가 나빴던 사람도 지금은 모두 용서할 수 있으니까 왜 그 사람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그 이유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지. 엘마 할머니의 유언대로 가족들은 유해를 바다에 뿌렸습니다. 해면 가득히 장미꽃도 뿌렸습니다. 그 후 가족과 친한 친구들은 할머니 집 정원에 모여 할머니에 대한 추억을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엘마 할머니의 노년기 마무리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고 배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의 삶의 풍경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선생님들의 삶의 풍경, 그 비춰지는 모습들은 가족들에게 또 내 자녀, 내 후손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의 살아계시는 이 순간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두고 남는 선생님들 삶의 풍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삶 속에서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주제는 선생님들의 남아있는 삶을 행복하게 의미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다. 또 꼭 필요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용기를 내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선생님들에게 도움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나날이 행복한 날 되십시오.